잠시 후 썬가 크루스의 정치 코멘트 6번째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분이에요. 오늘 썬가 크루스의 정치 코멘트 마지막 분이 있겠습니다. 예, 썬가 크루스의 정치 코멘트 마지막 분이 있겠습니다. 오늘 KBS 2024년도 8월 31일자 기사네요. 누나 아침 먹었어요? 라며 접근한 그 리딩방 사기였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세 사기 기법 리딩방 11개월 동안 피해액만 5,400억 5,400억을 피해를 당했군요. 사기에도 이른바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리딩방 사기가 기승입니다. 리딩방 사기는 주식 투자 등으로 돈을 벌게 해준다면서 모은 투자금을 갈취하는 수법의 사기입니다. 주로 투자기관이나 유명인들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찰 출입 기자로 경찰관서 이곳저곳을 취재하다 보면 리딩방 수사를 안 하는 곳이 더 드물 정도입니다. 그만큼 리딩방 사기가 많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리딩방 사기 피해 집계를 시작했는데요. 11개월 만에 피해 신고액이 5,400억 원을 넘겼다고 그래요. 신고되고 확인된 금액만도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됐지만 확인되지 않는 피해까지 계산해보면 훨씬 더 큰 돈이 리딩방 사기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옛말이군요. 특히 많은 리딩방 조직은 중국인의 주도로 동남아 등 해외에서 운영됩니다. 보이스피싱도 중국이 주로 주도했잖아요. 한국인이 당했죠. 특히 많은 리딩방 조직은 중국인의 주도로 동남아 등 해외에서 운영됩니다. 이 정도면 국부 유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이 막 유출로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리고 이렇게 뺏긴 돈은 되찾기 힘듭니다. 먼저 예방이 중요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이 리딩방 사기 조직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리딩방 사기 수법을 분석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정보네요. 리딩방 사기는 철저히 짜진 각본 위에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더니 이제 리딩방으로 옮기가 돼요. 거기도 지금 중국이었는데 보이스피싱도 중국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에 이제 뭐 배달책으로 많이 사용됐죠. 근데 이제 리딩방도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리딩방 사기는 철저히 짜진 각본 위에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 있다면 숙달되지 않은 초보 사기꾼들을 데리고서도 대규모 사기가 가능하겠다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그 치밀한지. 보이스피싱이 공포감 조성이라면 리딩방은 신뢰 형성. 보이스피싱은 막 공포를 주지 않아요? 막 머리 검찰 뭐 이런 거 저기 검찰이라 하면서. 근데 이것은 신뢰를 형성한다니까 더 무섭죠. 리딩방 사기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신뢰 형성과 투자입 설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가족이 다쳤거나 범죄에 본인이 연루됐다거나 하는 거짓말 치면서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리딩방 조직은 무섭지 않습니다. 투자 권유 문자를 통해 피해자들은 온라인 대화방에 끌어들인 뒤 누나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접근합니다. 돈 내놓으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일상적인 안부도 묻고 무료로 종목 진단을 해주기도 합니다. 보통 조직 안에서는 주식을 잘하는 전문가들도 섭외돼 있어서 전문적인 분석도 해줍니다. 무섭네요. 그렇게 신뢰를 쌓은 뒤 주식 투자 앱을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소액을 넣어 투자를 해보자고 합니다.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표시되고 종목 매매도 가능합니다. 주식 투자 앱의 이름도 실제 존재하는 증거사 투자회사 이름을 사칭합니다. 이것도 다 거짓말이네요. 그것들이 말하는 그것도 실제
투자 해사를 하면서 그것도 다 사칭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익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직원들이 자신이 투자에 준 종목을 보여주면서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걸 앱으로 통해 보여줍니다. 다 이거 가짜의 거짓이에요. 이거에 대해 속으면 큰일 나죠. 수익금을 인출해달라는 경우에는 실제로 인출해주기도 합니다. 인출하고 빨리 빠져나버려야죠. 그렇게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사로잡은 조직원들은 대박건이 있다면 큰 돈을 넣으라고 권유합니다. 맨 처음에 적은 돈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주고 큰 돈일 때 팍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억 단위 돈이 입금되면 조직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노후자금, 대출금, 비상금을 끌어다 넣은 피해자들은 소중한 돈을 모두 날리고 경찰을 찾게 됩니다. 그때서야 저희 취재진은 이 과정을 인터랙티브 뉴스 웹페이지에서 만들어 올려뒀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조직원의 음성과 함께 사기 수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는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혹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싶으면 분들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세요. 관련 제보 주실 내용이 있다면 KBS에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무섭네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무서워. 이제 점점 전문화되고 치밀해져서 일반 국민들이나 노인들이나 가정주부가 혹은 전문인들까지도 이들에게 당하고 탈탈 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전에 모든 것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이런 사기에 걸려드는 것은 너무나 이들이 치밀하고 안심시킨 후에 접근하여 사기를 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마음을 놓게 만든 후 정신줄을 놓은 상태에서 사기극에 들어가면 대부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화대류 울리면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나는 받아요. 전화인지 받지 않아야 될 전화인지를 하나님께 영적 능력으로 덧입어서 선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원수가 지금 너 생방을 방해치기 해서 보낸다. 받지 마라 이러죠.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 세력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데 참 어려움이 아니죠. 한ton 1, 2년 전에 2, 3년 전쯤 됐나요? 2, 3년 전에 우리 이제 형제간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형제간이 전부 6남매인데 전부한테 다 지금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누가 전부 고모 그러면서 고모라 하면서 우리가 이제 6남매다 보니까 뭐 조카도 많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고모 그러면서 나 뭐가 필요하니까 뭔 증명서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해서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 하고는 우리 이제 언니가 이제 끊고는 이제 금고에서 꺼내서 무엇을 이제 주려고 거기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그 조카 이름을 눌렀더니 자기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방금 전화한 놈은 거짓 놈이 무슨 그 계좌 어째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보내주라는 것을 이제 내가 지금 그거 찾아가지고 네 계좌로 이렇게 네 번호로 넣어줄게. 그러고 이제 그 사람 번호는 이제 기억이 아니고 본래 평소에 자기 전화에가 입력돼 있는 그 조카 번호를 눌렀더니 고모한테다 평소에는 전화를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뭘 보내주라니까 그 조카 번호를 눌렀더니 자기는 그런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부 형제가 역시 줄줄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다 당했는데 하나도 넘어간 놈이 없어. 다 우리 형제들이 좀 똑똑하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형제간이 다 줄줄이 당하고 있으니까 너도 오면은 조심해라. 보이스 피싱이 지금 이러고 있다. 우리 조카라라면서 오면 절대 받지 마라. 그거 좀 가짜다. 이래가지고 큰 조카 이름을 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전부 이렇게 리스트를 해가지고 형제들 6명 다 갖다 전화를 했어. 그렇게 나한테는 왔는데 나는 벌써 알고 있었죠. 보이스 피싱을 나도 한 4-5번 했지만 거기서 다 끊어버렸어요. 안 걸렸죠. 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리고 지금 내 생방으로 어떤 간증을 하든지
이런 뭐 할 때 갖다 전화를 걸어서 딴짓하고 이러다가 악플 달면서 이렇게 막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지금 설교를 망치기 위해서 얘가 딴소리하고 이놈은 저기 그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사기친 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죠.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사기를 안 당하도록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참 KBS 누나 아침 먹었어요? 라면서 요즘 그 사기는 뭐 엄포나 그런 걸 놓는 게 아니라잖아요. 이렇게 친근하게 뭐 고모 누나 무슨 뭐 아저씨 저기 삼촌 그래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그 조금 투자했다가 그다음 많이 투자하게 만들어서 그 연락을 끊어버린다잖아요. 참 놀랐습니다. 오늘 KBS 누나 2024년도 8월 31일자 기사 누나 아침 먹었어요? 라며 접근한 그 리딩방 사기였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뭐 최자두 언니 이뻐요. 스백 매니아 안녕하세요. 스백 매니아 안녕하세요. 그래 이쁘다라니까 고맙긴 한데 나는 이쁜 것에 별로 중요시 안 여겨요. 교회 다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오늘 그리고 이제 나의 그 정치 코멘트라든지 그 음식 이런 저기 뭐 색채가 화려하거나 그런 데에서는 낙동강 상류에서 이게 기준치의 30배의 카드뮴을 갖다가 저기 그 몰래 막 갖다 방출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안동댐에 가면 안동댐에 고기가 다 죽어요. 그러면 고기가 다 배를 뒤집고 다 죽죠. 안동댐이 그 얼마나 크고 거대한 저기 물입니까? 그게 댐이니까. 안동댐에 고기가 다 죽어버리면은 안동시에서는 그 물을 어떻게 안동 시민에게 먹이겠어요? 고기가 살지 말라고 배를 뒤집고 죽는 물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안동시는 그 좋은 안동댐을 두고 그 다른데 지역에서 끌어다가 안동시 시민들은 저기 식수를 사용하죠. 근데 그 물이 흘러서 대구하고 구미하고 창원, 부산 시민들이 50년째 먹고 있는 거예요. 카드뮴 기준치 30배를. 그래가지고 이 정화시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이득이 안 남으니까 이게 비가 오는 날이나 그런 때는 더 갖다 그냥 원액을 갖다 내일 방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MBC PD 수첩이 가서 몰래 잠입해가지고 그걸 시험 병에다 끊어다가 저기 그걸 갖다가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 3만 배가 나오더라고요. 기준치 3만 배의 독을 갖다 풀어버려.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 다 죽으라는 거죠. 그게. 그걸 먹고 뭐 백혈병이나 막 폐암 걸리고 뭐 상당히 인체에 치명적인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50년을 먹이는데 이 독이 이 Y기업 장회장이 자기 빼나갈 자리는 전부 하고 저 봉급쟁이 사장 회장을 다 만들어놨어요. 자기는 뒤에서 조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엄청난 돈을 순식간에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제 환경청이나 뭐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조사 나면 다 돈으로 이제 다 매수해가지고 50년을 버틴 거예요. 그리고 재판에 넘어가도 솜방망이 처벌로 돈만 주면 되는 거 그 뭐하게 그 정화시설 비싸게 돈 들여서 하나 그거에 그 독금을 흘려보낸 거 저기 정화시설 하는데 들어간 것에 100분의 1만 갖다가 이 뇌물로 줘도 다 괜찮은데 그럼 대구, 부산, 구미, 창원 시민들은 다 죽으라는 거죠. 그게 자기는 오이 꼭지에 들어있는 독도 몸에 해롭다고 안 먹는 인간들이 그 엄청난 돈을 3만 배를 갖다 흘러 넘칠 거예요. 기업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솜방망이로 그걸 해놨는데 지금 그 땅은 전부 오염이 돼가지고 그 아무 식물도 살 수가 없는 땅이 돼 있어요. 거기가 청정지역이에요. 그 Y기업의 공장이 있는 지역이 청정지역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매일 죽어요. 독의 기업이면서 살인 기업이죠. 그런데 그 공원들이 12만 원짜리 마스크를 쓰면은 그 황상 공장에서 폐압이라든지 이런 그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걸 걸리지 않을 수 있는데 12만 원짜리 비싸다고 4만 원짜리 싸구려를 주니까 그것을 끼고 그 현장에 들어가면은 폐가 막 통증으로 아프고 막 기침이 나오면서 이 두통이 심해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거기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4명 죽었어요.
이러면서 돈을 아껴서 그렇게 번 돈으로 독국물 흘리고 공원들에 싸구려 12만원짜리를 안 쓰고 4만원짜리 주면서 그걸로 갖고 연예인 성상납에 돈을 엄청난 돈을 쓰고 연예인들한테 엄청난 수십억대 수백억대를 주고 이렇게 연예인 성상납을 하고 묻지마 살인하고 강원도 펜션 13명을 정신조정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으로 글을 올려서 하고 천안함 사건이나 이태원 사건에도 강원도 펜션하고 똑같아요. 디도스 사이버 테러나 강서구의 뭐 아파트 주민 5명을 정신조종해서 투신하게 만들고 거기를 그것을 정신조종해서 죽었다고 그 말하기 위해서 뭐 대학교에 남녀 조교 심리학과 조교를 2명을 범죄라 대타로 세웠어요. 자기의 정신조종 살인이니 내가 20년 전부터 이게 자꾸 문제 삼아서 우리 가족이 당한 정신조종 살인에 대해서 이 사회가 지금 이거 당하고 있다. Y기업이 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니까 이것을 뭐 심리학과 또 정신조종에서 이렇게 투신하게 시키고 이럴 수 있다 하고 자기 범죄를 빼기 위해서 심리학과 조교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심리학과 조교도 그 죽이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다 보죠.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그걸 봐가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죽인 데는 그 공원들한테 12만원짜리 마스크는 비싸서 못 사고 연예인 성상납에는 엄청난 기하학적인 돈을 쓰면서 우리 집 죽인 데는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라면서 우리 주변에 지금 그 하수인들을 갖다 심어놓고 독가스를 갖다가 황산이 들어있는 독가스를 하수구 파이프로 넣고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대문간 내 자동차 손잡이에는 방배동 집에 서울 방배동 집에서 묻혔던 그 독 똑같은 황산 그 독을 갖다가 붙이고 내 자동차 손잡이하고 지금 기초나 완도집에도 그걸 묻히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음식 프로나 이런 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내 글을 갖다 뭉개버리고 나를 무식한 정신병자라고 매도하는 놈은 그놈들 하수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장항제조소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자 국가에서 그걸 폐쇄시켰어요. 왜냐하면은 그 땅이 쓸모가 없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리니까 국가적 이득이라기보다도 그것은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이 안 돼버리니까 장항제조소를 폐쇄시켰죠. 이 Y기업도 폐쇄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PD수첩이 4번을 향해서 동해기업 Y기업이라는 것을 프로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잠적해가지고 늘 비가 오고 홍수가 난 날은 거기서 엄청난 독금을 보낸다라고 환경청에서 조사하면요. 환경청에서 조사된 파이프가 정상적인 파이프를 내서 1%도 안 나온다 하고 이렇게 신문에 떠들었어요. 한 달 전에. 그런데 다시 환경청에 가서 그 조사를 깊이 해봤더니 파이프가 2개가 지하로 묻혀 있었대요. 그리 독공을 막 3만 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청에 조사하는 것은 따로 놔두고요. 지금 이런 기업이 이 하수인들이 내 글마다 와서 이게 악플을 달고 내 프로를 내 음식 프로에 나오면 막 오늘도 엄청나게 그냥 막 이게 뭉개버리고 막 버블 현상을 만들고 내 목소리를 잘라버리고 이런 짓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유튜버도 지금 우리가 시간을 계산하면 400시간이고 구독자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100분의 1로 줄여버려요. 만약에 400명 들어왔으면 4명 아니면 14명으로 줄여놓는 거야 이게. 시간을 그렇게 주고 또 내 보는 데서 구독자 수가 0이 제로가 돼버려요. 몇만 명이 몇백 명이 바로 0이 돼버려요. 보는 데서.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Y기업은 우리 방배동 집을 우리 부동산을 한 3채를 갖다가 헐값으로 임대와 매매를 막아가지고 헐값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지금 친정 부모한테 유산으로 받은 방배동 집을 35년째 임대와 매매를 막고 이 세입자들하고 짜고는 새벽 1시면은 재건축 사무실에서 우리 세입자가 봉투를 들고 웃으면서 나와요. 왜 새벽 1시에 나오나요? 다 주변에 달달이 돈을 받고 우리 집 임대 못하게 방해를 쳐주고 세입자 한 사람도 그냥 지랄한 놈이 없어. 전부가 다 우리 집이 시세의 3분의 1로 살면서
집을 무너뜨리고 막 고장을 내고 나가고 Y기업이 뒤에서 변호사 사주면 전부 소송을 걸어요. 이 Y기업이 손을 대기 전에는 그 동네에서 제일 임대가 잘 나가고 다른 집보다 3분의 1 정도는 더 싸게 줬기 때문에 집도 견고하게 지어졌고 주변 집보다 더 좋게 잘 지어진 집이에요. 집장사 집이 아니라. 그런데 어쩌면 당신이 이렇게 인덕이 있냐. 우리 세입자들보다 이 집은 전부 사람이 매너가 있고 예의 바르다고 주변에서 다 칭찬을 했던 그런 세입자들이 Y기업이 매수해서 달달이 돈을 주고 이러니까 악에 가담해서 전부 저 Y기업이 소송의 1인자예요. 세입자들 대고 전부 내용용 증서보고 소송을 걸고 가짜 그 공문서 사무소 2조 해가지고 가짜 정보를 해서 내가 그걸 들고 영등포구 가서 이 주소가 어딨냐 했더니 존재하지 않는 번지입니다. 그래. 이 번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증인을 12명을 세워놨더라고요. 내가 밤에 운전하고 오니까 뭐 이웃집 차를 내가 긁었다고 그러는데 어디요? 무슨 차가 당신 차가 어딘데요? 내가 긁었나? 내가 아침에 나갔다 지금 저녁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1cm를 긁어놨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차를 긁었다 그래요. 남이 긁으면 1cm 긁지 않는다. 쫙 긁어버리지. 근데 나한테 긁었다 하고 저 뒤에 빌라들 사는 빌라 사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돈을 줘서 15명을 갖다 불러다가 가짜 직위를 만들었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Y기업은 이제 장회장을 사이버 테러 디도스 사이버 테러라든지 고 최진실의 전 남편 조성민 최진실이 누나의 죽음에 의혹을 품고 Y기업 조사하던 최진영이 그 전 매니저 4명이 똑같은 우리 가족이 당한 똑같은 방법으로 정신저주 자살로 살했어요. 천하람 사건 딱 터지고 이틀 후에 모든 사건은 해놓고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 대형 사건을 터뜨리는데 이 천하람 사건은 먼저 터뜨려놓고 뒷조사하고 있는 그 최진실이 남동생 최진영을 조용히 천하람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었을 거니까 최진영이 이틀 만에 죽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내가 보니까 우리 가족의 어떤 특정 단어를 가는 데마다 세뇌를 시킨 다음에 그 단어를 사용해서 정신 조종한 걸 우리가 당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안수기도 하니까 풀려져 버린 거죠. 엄마 내가 아빠 부부에서 Y기업이 내 그 자동차에 300만 원 주면서 내 자동차에 새로 도청장치 하라 하겠다는 그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없애버린 거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이 참 이 Y기업 하수인들이 지금 내 글마다 와서 악플 달고 뭐 정신병자라 하고 무슨 뭐 무시간 전실본자라 하고 또 이게 음식 프로에 와서는 다 뭉개버려요. 화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BS 2024년도 8월 30일자 기사 누나 아침 먹었어요? 라며 접근한 그 리딩방 사기였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